오늘은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내용이 얽힐수록 상황을 이해하기가 또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하죠. 우선 왜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사건의 중심은 안전운임제라는 제도예요. 이름이 안전운임제라서 뭔가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화물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운임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높은 운임을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 제도예요. 결국 최저임금제의 화물운송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적게 벌면 안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법으로 내가 돈을 얼마 이상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라면 다른 업종도 얼마든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운수에서도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운전을 많이 하면 피곤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그냥 돈을 더 받게 해주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안전해진다. 식당 종업원이나 바리스타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근무 시간이 길면 피곤해지고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게 손님한테 전염된다. 따라서 공공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식당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게 해달라.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양측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운전기사 노조 양측 중에 법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A는 B에게 돈을 더 줘라. 끝. 이런 구조라서 당연히 화물노조가 아닌 측에서는 반발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법으로 그냥 어느 날부터 구매자가 돈을 더 내라. 구매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더 내라. 아무런 이익 없이 이렇게 강제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안전운임제라는 걸 도입할 당시에 반발이 아주 심했었고 그래서 이걸 일몰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몇 년만 하고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게 일몰제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 일몰제라는 것은 재난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법률로 사기를 치는 거 이상이 아닌 추잡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올 12월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이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딱 3년만 유지되도록. 그런데 화물노조 측에서는 이제 와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일몰 조항을 없애고 상시 유지되는 법으로 만들라 하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이제 와서가 아니다. 작년에도 파업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도입 당시에 3년으로 정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그렇다면 실제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에 화물 운송이 안전해졌느냐? 전혀 아니에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화물차 사고 건수를 연구한 결과 시행 이전 2019년과 시행 이후 2020년, 2021년을 비교하면 놀랍게도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했어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화물차주의 월평균 수입은 단박에 엄청난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사고도 더 나고 사망자도 더 많이 발생했어요. 화물노조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로 과적과 과로가 줄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과적과 과로가 왜 문제입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과적과 과로를 왜 줄여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고는 정작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로 더 늘어났어요. 화물노조식 논리라면 큰 돈을 들여서 과외를 했는데 성적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공부 시간은 더 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꼴이죠. 공부를 왜 합니까?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작 성적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과외가 의미가 없는 거죠. 공부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의 현실입니다. 안전과는 무관한 오히려 공교롭게도 현재까지는 역의 상관관계만 있는 제도를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유지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물류를 묶고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정규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정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화물 운송요금은 화물차와 화주 간의 민간 계약 아니냐. 그런데 왜 정부에다 이걸 요구하고 있느냐. 좋은 포인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게 편하고 만만하니까 그래요. 정부가 만만하니까. 그리고 효과는 너무 좋으니까. 화물 노조 측의 주장은 뭐냐? 운수산업은 을이고 화주가 갑이므로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막 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갑과 을은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계약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셀러 파워가 더 강하기도 하고 바이어 파워가 더 강하기도 해요. 회계법인이 기업을 찾아가도 감사할 때는 회계사가 갑이고 용역을 할 때는 기업이 갑입니다. 우리는 갑, 을 하면 뭔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떤 끔찍한 꼴을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간의 파워 게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 정상적인 겁니다. 그 파워를 더 갖기 위해서 기업들은 디자인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조직 효율도 키우고 전후방 통합도 하고 영업망도 확충하고 마케팅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 경영 활동의 대부분이 바로 갑이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내가 대기업의 일을 따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을인 것이 당연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돈을 주고 의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갑인 것이 대개는 당연해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도 우리는 을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라고 정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빌미로 자기들이 돈을 더 받는 제도를 몇 년 해보았는데 웬걸 안전에서는 효과가 0도 아니고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더는 요구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만만한 거예요. 그냥 화물차를 묶어놓고 가서 도로를 점거하고 비노조원들 차에 새총을 쏘면서 버티면 정부가 또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보조금 박아주고 이러면서 빌빌대니까. 그러니까 화주랑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운송 계약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부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결국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했어요. 그만큼 화물노조의 요구사항이 근거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겨운 것은 민주당 새끼들이 그걸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노통이에요. 민주당의 종교, 민주당의 토템, 민주당의 정신적 주인, 노통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문재인이랑 찌시 다 망쳐놔서 이제 노통을 민주당에 가져다 대는 게 노한테 미안할 지경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노통이 만든 제도입니다. 불법 시위에는 대한민국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단호했던 진압하는 손길에 자비가 없었던 노통이 그리고 몇 년 전 의대 정원 확대 사태 때 문재인 떨거지들과 민주당은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심지어 당시 파업은 의사들이 진료 다 보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파업하러 간다 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좋게 말하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한 파업, 나쁘게 말하면 진료에 공백이 안 생겨서 아무런 파급력이 없는 그런 파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때리고 의사들을 협박했던 거예요. 결국 의협이 의사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흐지부지 됐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들이 이미 휘둘러대던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두고 18년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법을 발동했다 하면서 깨끗거리는 중이에요. 18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지들은 2년 전에 그걸 써먹어 놓고는 지금은 업무 개시 명령이 역사상 처음 발동되는 무슨 독재 법안인 것처럼 떠드는 이유가 뭐냐? 지들이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건 의료법 소관이고 현 정부가 화물노조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건 운수사업법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의료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기는 했지만 운수사업법으로는 안 했다. 운수사업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다니 이런 독재자, 이러고 앉은 겁니다. 진짜 토 나오지 않아요? 민주당 하는 꼴이. 민주당이라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역겹잖아요. 화물노조는 권리가 있고 의사들은 권리가 없습니까? 화물노조는 국민이고 의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노조는 지네랑 붙어먹는 지네 편이라서 감싸고 돌고 의사는 패면 표가 나오는 적이라서 기회만 있으면 후두려 패고 그러면서 지들은 무슨 대화와 협치로 정치를 해온 것 마냥 안면몰수, 협잡질, 너무 역겹잖아요.
며칠 전에 미국 정부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는 유급 병가일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는데 미국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협치를 해서 철도 파업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철도업계는 12월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고 그러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이는 바로 불법 파업이 됩니다. 병가가 늘어나던가 말던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정치는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가? 정치는 누구에게 봉사해야 할까요? 미국 철도 노조도 파업을 벌이겠다는 제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선진국의 정치는, 미국의 정치는 일반 시민에게 봉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한다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수의 불편을 인질로 벌이는 파업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어떤 꼴입니까? 한국 정치는 목소리 큰 놈을 위해서 일해요. 깽판 치고 때려 부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는 그런 자들이 정치의 수혜자이자 정치의 주인입니다. 대다수 일반 국민은 정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치의 피해자가 돼요. 노조원 몇백 명, 몇천 명이 경찰버스 때려 부수면서 길을 막고 깃발을 좀 휘두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어왔어요.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라면 마트를 닫고 전국의 모든 소비자의 선택을 막는 것이 당연시됐고, 서점 주인들을 위해서라면 전 국민이 책값을 할인받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택시 기사를 위해서라면 국민 그 어느 누구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기 종사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됐느냐? 천만에요. 모든 상인, 모든 택시기사가 그 아이디어에 동조했느냐? 천만에요. 대한민국은 우버가 금지되어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걸 그렇게 만든 건 고작 택시기사 300여 명이었어요. 한국 정치는 이익 집단과 붙어먹는 입법 브로커 이상이 아닙니다. 시민의 선택,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유라는 개념은 한국 정치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희생시킬 수 있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한국 정치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왔고, 시민이 아니라 목소리가 큰 집단 앞에서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한국 정치가 한 줌도 안 되는 그 폐해 머시기한테 얼마나 휘둘리는지 지적해왔습니다. 그게 한국 정치예요. 일반 시민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깨끗대는 몇 놈한테 굴복하면서 시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현 정부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이제 저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목소리 큰 놈의 목소리 말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입을 다물고 있는 절대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